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주는 작가 나영채입니다. 오늘은 왓칭2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왓칭2는 김상훈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20년간 방송 기자로서 바깥 세계의 진실을 파헤쳐내는데 열정을 쏟던 중에 할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영적 세계의 진실을 파헤쳐내는데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꾸준히 와칭하다가 1년쯤 전부터 무한한 근원의 빛과 만나기 시작했고, 사람은 육신만으로 된 찰나적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빛으로 퍼져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와칭 책에 이어서 와칭 2도 우리가 그 근원적인 마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요약해서 오늘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의 자아에는 두 개의 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육안에 보이는 육신의 나, 이를 셀프 1이라고 합니다. 셀프 1은 아주 작은 공간 속에 갇혀 기껏해야 100년쯤 살다가 사라지는 한시적인 나입니다. 오감의 한계 속에 갇힌 채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99.9%가 이렇게 인생을 마치죠. 저자인 나 자신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만 갖고 살아온 셈입니다. 둘째는 육안엔 안 보이는 빛으로 된 나이다. 이를 셀프2라고 합니다. 셀프2는 빛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퍼져나갑니다. 내가 바라보는 공간의 크기만큼 퍼져나갑니다. 공간의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덩치가 커질수록 나의 모든 능력도 마법처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피조물이 아니라 운명의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셀프 1, 육신의 작은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나는 설계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나의 공간, 진정한 마음의 공간을 커지게 하면 할수록 창의성, 지능, 지혜, 에너지, 생명력, 운, 초능력 등 나의 모든 것이 마법처럼 무한히 쏟아져 나옵니다. 즉, 셀프 1. 셀프 1은 허상의 세상에 갇힌 새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세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스스로 세상이 존재한다는 철석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 셀프 2는 그런 착각 속에서 깨어난 새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벗어나 얼마든지 멀리 날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진정한 나일까? 육신의 조그만 공간 속에 갇혀있는 셀프 1이 나일까요? 아니면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점점 커지는 셀프 2가 나일까요? 답을 알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착각에서 깨어난 새처럼 마음껏 날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공간을 점점 확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지능, 창의성 등이 정말 마법처럼 무한히 쏟아져 나온다면, 나의 능력도 실제로 천배 만배로 커진다면, 그렇다면 셀프2가 진정한 나임이 틀림없겠습니다. 네, 셀프1과 셀프2에 대해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이어서 협상을 하는 법에 대해서 6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심리적 시야를 넓혀볼까? 전셋집을 얻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섰다. 집주인은 벌써 와 있었다. 제가 가진 돈이 몽땅 2억 원뿐인데 어떡하죠? 집주인은 대뜸 눈을 치켜떴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3억짜리 전세라고요. 나는 얼굴이 벌개져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른데 알아보는 수밖에 없네요. 집주인도 벌떡 일어섰다.
그러자 부동산 업자가 양손으로 나와 집주인의 팔을 동시에 잡았다. 잠깐만요. 서로 하루만 더 얘기해 보시죠. 서로 멀리 떨어져 사시니 핸드폰으로 타협해 보기로 해요. 이틀 후 나는 다시 그 부동산에 찾아갔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어찌된 일인가? 불가능한 협상 아니었던가? 나 집주인은 핸드폰으로 문자 대화를 나눈 것뿐이다.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네. 어, 협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협상 상대와의 거리를 늘릴수록 협상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협상해 보세요 할 때는 협상 효율성이 500점 미만. 지금 여러분의 협상 상대는 아래층에 있습니다. 협상 효율성 825점. 지금 여러분의 협상 상대는 몇 킬로미터 밖에 있어요. 협상 효율성 955점. 지금 여러분의 협상 상대는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어요. 협상 효율성 1000점. 정말 신기한 일인걸? 교수는 이번엔 다른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해보았다. 당신과 한 낯선 손님이 동시에 쇼핑 매장에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돌연 팡파레가 울리면서 천장에서 플랜카드가 내려옵니다. 100만 번째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라는 글귀가 쓰인 플래카드이죠. 100만 번째 고객 선물로는 백화점에서 주는 5가지 선물 세트를 받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과 함께 100만 번째 고객이 된 낯선 손님 둘이서 5가지 선물 세트를 어떻게 나눠 갔느냐입니다. 자, 교수는 앞의 경우처럼 학생들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협상을 벌려보도록 했다. 지금 여러분의 협상 상대는 아래층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의 협상 효율성은 1000점 만점에 895점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는 이번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좀 더 큰 거리감을 갖도록 해보았다. 지금 여러분의 협상 상대자는 몇 킬로미터 밖에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의 협상 효율성은 961점이었다. 협상 상대와 나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의 협상 능력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핸더슨 교수는 협상하기 전에 상대가 공간상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보세요. 그럼 협상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라고 조언한다. 중재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협상하는 사람들이 시야를 넓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그 문제와의 시간적, 물리적 거리를 늘리는 게 좋다. 만일 내가 1000km 떨어져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부터 50년 후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부터 1000년 후라면 후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천국의 아인슈타인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만일 화성에서 외계인이 만원경을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마음의 공간을 1000km 밖에까지 넓히면 그만큼 많은 지혜가 쏟아져 나온다. 내 마음의 공간을 1000년 후까지 늘려도 그만큼 많은 지혜가 쏟아져 나온다.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나는 무한히 퍼져나간다. 네. 자, 여기서 또 하나. 넓은 지역을 상상해도 창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별나라에서 산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만일 내가 고대 마야 왕국에서 살다가 시간여행 중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넓힐수록 지혜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요. 공간의 크기가 나의 크기입니다. 자, 영국의 조앤 롤링은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스는 오랫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양자 물리학 문제에 대한 영감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쿠바에 살면서 명작을 썼고 고갱은 타히티 섬에서 명화를 그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집을 벗어나 멀리 떨어진 곳을 여행하면서 혹은 먼 이국 땅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영감을 얻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공간을 넓힐수록
마음 씀씀이 또 커질까요? 네. 사람들은 자국 사람들을 돕는 장면은 크게 감동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국경을 넘어 먼 나라의 이재민들을 돕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크게 움직이게 되죠. 그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여러 차례 행한 바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을 돕는 장면이나 미국인들이 미국인들을 돕는 장면을 보여주면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반면 중국인들이 아프리카 난민을 돕거나 미국인들이 중국인을 돕는 장면을 보여주면 나도 돕겠다는 호응도가 부쩍 높아집니다. 저희가 광고에서 많이 보고 있죠. 이런 마법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돕는 장면을 볼 때는 마음의 공간이 얼마나 넓어질까? 크게 넓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반면 중국인이 국경을 넘어 터키의 이재민을 돕는 장면을 보면 마음의 공간이 크게 넓어집니다. 국경을 넘어 큰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공간을 넓히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내가 넓혀서 생각하는 거, 길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의 지능과 창의성을 넓히게 해서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시각을 가지게 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돕는다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와칭의 또 다음 페이지 부분에도 뒷부분에도 이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앞부분에는 와칭의 개념, 시야를 넓히는 거, 그리고 공간을 넓히는 거,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앞부분을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와칭2의 뒷부분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가 와칭을 할 수 있는지,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리뷰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 가득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